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사회복지공동모금의 배분사업팀 이주희입니다. 현장에서 여름 사업하시느라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배분사업 설명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랑의 열매가 진행하는 2024년 신규 기획사업과 2025년 신청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사업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하는 자리입니다. 본격적으로 2024년 배분사업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이정윤 나눔사업본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나눔사업본부장 이정윤입니다. 이렇게 또 저희 모금에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지금 이제 기획사업으로 지금 현재는 이제 이번에 이제 3개 기획 사업이 이제 지금 공고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가 이제 그 고령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미등록 이주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있는 게 이제 그 쉼터 대소 청소년들의 지원 사업 부분들에 해서 지금 이제 전반기에 이제 3개의 기획 사업이 기획이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고령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어떤 이제 그 기획 사업을 할까 하고 올 연초부터 각 현장에 대한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의견을 청취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고령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맞춤 서비스를 좀 제대로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또 그런 사업들을 또 여러분들이 많이 기획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미등록 이주 아동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의료비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모든 것들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좀 언급한 그런 이주 아동들이 최소한의 이제 의료비 정도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잘 기획해주면 좋겠다라는 이런 서비스들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어떻게 보면 사회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단계 더 빨리 이루는 그런 길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이제 우리 이 신청 사업 이런 또 우리 배분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여기 있는 사회복지 기관들을 중요한 파트너로 항상 생각하고 있다라는 점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저희도 이제 이게 지금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보면 형평성 있고 그리고 신뢰성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사업들 많이 이제 생각들 하고 계시겠지만은 많이 제안을 해주시고 또 그걸 통해서 저희하고 좋은 파트너로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지역사회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기관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과 또 현장 친화적으로 행정의 소요를 좀 줄이고자 노력하는 저희 모금의 마음을 담아 본부장님께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저희 사랑의 열매는 매년 지역사회 사회복지 기관 및 단체들과 함께 복지 현장의 필요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배분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오늘 배분 사업 설명회에서 다루는 내용인 앞으로 다루게 될 내용은 배분사업 개요, 그리고 배분 신청 안내, 그리고 2025년에 진행되는 신청사업과 관련해서 배분사업팀 김빈 대리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눔사업본부 배분사업팀의 김빈입니다. 본 설명에서 다룰 내용은 크게 신청사업과 기획사업입니다. 2025년 신청사업은 현장 욕구를 반영한 사업 확대를 위해 국내 전국 단위 사업과 해외 지원 사업으로 기획하였습니다. 국내 신청사업은 모금회가 직접 공모하며 해외 지원 사업은 배분 협력기관을 통해 공모를 진행합니다.
다음에 2024년 기획사업은 모금회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인구의 고령화와 미등록 이주 아동의 의료비 가중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획하였습니다. 중앙회가 신청사업과 기획사업을 동시에 진행하여 다소 헷갈리실 텐데요. 신청사업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기간에 맞춰 매년 이 시기에 공모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기획사업은 상반기 분야별 간담회를 통한 주제 도출이 완료되는 대로 하반기에 공모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분 신청에 대해 간략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배분 대상입니다. 배분 대상은 사회복지 사업 및 기타 사회복지 활동을 행하는 법인과 기관, 단체 및 시설입니다. 배분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이 8개의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배분 대상자가 회계부정 또는 인권침해로 처분을 받고 해당 조치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사 기준입니다. 심사는 6개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사업의 적절성과 합리성, 필요성과 타당성, 적정성과 일관성 및 체계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신청사업의 추진 일정입니다.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통해 공모 접수를 진행합니다. 이어서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 기간 선정을 마무리하여 2025년 1월 사업 수행을 시작합니다. 다음은 2024년 기획사업의 추진 일정입니다. 7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통해 공모 접수를 진행합니다. 이어서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 기간 선정을 마무리하여 2024년에 12월에 사업 수행을 시작합니다. 네, 이어서 2025년 신청 사업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는 국내 전국 단위 신청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유주제 공모 형태로 전국 단위 복지 사업을 신청받아 배분하는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30억 원이며 기간당 최대 2억 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본 사업의 내용은 지역사회 변화와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획된 서비스 활동입니다. 신청 자격은 전국 단위 사업 수행이 가능한 비영리 법인과 기관, 단체 및 시설입니다. 특히나 사업 대상 지역이 2개 이상의 광역시도를 포괄해야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신청사업 해외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유주제 공모 형태로 해외 지원 사업을 신청받아 배분하는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단년도 1년의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단년도 3년의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입니다. 총 예산은 30억 원이며 단년도는 최대 2억 원, 단년도는 최대 5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현지 지역사회 발전과 최취약층 해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획된 서비스 활동입니다. 본 사업은 배분 협력 기관인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에서 진행합니다. 8월 중에 설명회와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배분협력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수행기관의 신청 자격은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 신청사업이었습니다. 배분사업 대상, 심사 기준, 사업별 주요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 드렸습니다.
저희 사랑열매는 그 기획 사업을 통해서 특별히 해결해야 될 사회 이슈를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해 왔는데요. 이러한 방향성은 2024년에 그 기획 사업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올해 새로운 사회 문제 대응을 위해 기획된 기획 사업을 배분기획팀 조주혜 대리가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분기획팀 조주혜라고 합니다. 2024년 기획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 고령장애인의 건강한 일상생활과 맞춤 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기획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장애 인구 또한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처음으로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인구가 절반을 초과하였습니다. 생애 주기별 분리된 복지 서비스와 사회 서비스 대상별 공급 체계에 따라 장애 노인의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고령장애인은 노화와 장애, 이중 경험을 통한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비장애 노인, 청장년 장애인에 비해 건강, 돌봄, 주거 모든 부분에서 취약함을 확인하여 필요성이 대두되어 기획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55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참고 자료를 보시면 제도상 노인복지법은 만 65세 이상, 국민연금법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만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구분하고 있어 모금에서도 선도적인 나이인 만 55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필요시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고령장애인 연령 기준을 별도로 수립하실 수 있으나 사업계획서에 그 수립하신 연령 기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사업계획서에 참고해 주셔야 할 사업 내용인데요. 첫 번째 사업 내용으로는 고령장애인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기존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프로그램으로 고령장애인의 특성 및 욕구를 파악하고 지역 인프라 분석을 통한 건강, 돌봄, 주거 지원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 등에 따라 차별화된 문화 및 여가 활동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본 사업에 3년 동안 진행되는 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사업에 지속 가능한 자구책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본 사업이 궁극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통합 돌봄 모형 설계를 해 주셔야 하며 컨소시엄 혹은 네트워크 기관과의 협력 체계 유지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본 사업의 공모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4년 12월부터 27년 11월까지 3년 동안 진행되며 매년 연차 평가를 시행해서 그 차년도 지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업 예산은 신청 유형에 따라 상이한데요. 컨소시엄으로 구성하는 신청 유형의 경우 연간 최대 5억 원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며 3년간 최대 15억 원 이내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일 기간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연간 최대 2억 원 이내, 3년간 최대 6억 원 이내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연간 최대 금액은 초과하셔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지원 가능한 항목입니다. 전담인력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를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책정해 주셔야 하며 의료비의 경우에는 긴급하게 발생되는 의료비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 대상이 고령장애인인 점을 참고하여 사회참여 유도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주거 개선, 이동 관련 지원, 이동 편의를 위한 환경 개선 등에 따라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 사업은 24년 12월에 진행되는 만큼 2025년 예산 편성 기준표를 참고하셔서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신청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 유형은 지역 내 고령장애인의 건강, 돌봄, 주거, 영아, 통합 돌봄 모형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유관기관의 참여가 요구되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2개 이상의 기관, 단체, 시설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컨소시엄 관련 유의사항은 표 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인 단일기관 신청의 경우에는 지역 내에 컨소시엄을 구성할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단,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 및 전문가의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은 필수로 포함하셔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주제인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이주 배경 인구가 전체 인구의 4%를 넘어 OECD 기준 다문화 다인종 국가로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약 2만 명에 달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은 의료, 교육, 취업 등 기본적인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0세에서 6세 미취학 아동은 건강보험 가입도 불가하여 의료비 과중으로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0세부터 6세 미등록 이주 아동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에 있는 0세부터 6세 이하의 미취학 미등록 이주 아동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미등록 이주 아동이란 미등록 체류 자격의 부모가 국내에서 출산한 아동, 본국에서 출산 후 중도 입국한 아동, 부모의 합법적 체류 기간이 만료된 아동을 뜻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사업 내용을 사업 계획서에 포함하셔야 하는데요. 본 사업은 의료비 지원 사업이 아닌 등록 이주 아동의 기본권 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시고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미등록 이주 아동의 지원을 위해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원 대상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구축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등록 이주 아동의 기본권 증진 마련을 위해 인식 개선, 제도화 노력, 지역 내 병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의 홍보를 시행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1인당 500만 원 이내의 응급, 중증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은 필수입니다. 또한 소액 의료비, 출산 관련 비용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본 사업은 의료비 지원 외에 돌봄 관련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미등록 이주 아동의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 또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공모 내용입니다. 본 사업도 고령장애인 사업과 사업기간은 동일합니다. 24년 12월부터 27년 11월까지 3년 동안 진행하며 본 사업도 매년 연차평가를 진행해 찬원도 지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업 규모는 연간 10억 원으로 3년 총 30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가능한 항목으로는 전담인력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가 있으며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책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신청 자격입니다. 전국 단위 수행이 가능하셔야 하며 미등록 이주아동 관련 사업 수행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한 비영리 기관 및 단체셔야 합니다. 네, 이상으로 모금의 기획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기획사업 고령장애인의 건강한 일상생활과 맞춤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사업, 그리고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설명의 가장 핵심적인 시간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 사업을 제안하거나 또 신청할 때 실천 현장에서 중요한 사업을 프로포절로 어떻게 잘 담아낼 것인지, 또 그렇다면 무엇을 주의해서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프로포절 작성 방법에 대해서 배분사업팀 김빈 대리가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프로포절 작성법 교육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첫째는 사업명입니다. 사업명은 프로그램의 대상과 목적, 방법을 함축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시와 같이 상실을 경험한 노인이 대상이며 정서적 안정이 목적입니다. 개별 상담 및 집단 상담이 방법이며 상실 수업이 부제입니다. 이 부제는 잘 사용하시면 더욱 매력적인 사업으로 표현이 가능하십니다.
사업명은 화려한 슬로건보다 명료하고 압축적으로 표현한 정확한 제목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사업 내용 및 추진 전략의 사업 참여자입니다. 핵심 참여자는 성과를 측정하는 대상이며 주변 참여자는 이 핵심 참여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시와 같이 핵심 참여자는 우울 고위험군 노인이며 주변 참여자는 우울 고위험군 노인의 가족입니다. 선정 기준은 사업의 성격과 참여자의 욕구를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하시면 됩니다. 모집 방안은 지역의 특성과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적합한 참여자 모집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내용 및 사업 집행 전략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전체 사업을 세부 사업으로 분류하고 세부 사업별 시행 방법과 시행 시기, 횟수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시와 같이 집단 심리 상담이 세부 사업이라면 이에 따른 시행 시기 및 횟수, 참여 인원, 장소, 수행 인력, 방법 등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 진행 일정은 간트 차트를 활용하여 음영으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수행 인력 작성은 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주요 인력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 연계 협력 전략입니다.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들과의 연계 협력 계획에 대해 작성해 주시는 건데요. 예시와 같이 수행기관과 협력기관 간의 역할이 명확히 나타나도록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수행기관과 협력기관의 순환적인 관계가 드러나도록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예산 편성입니다. 예산 편성은 소요되는 예산을 작성하는 것으로 인건비와 사업비, 관리 운영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보통 전담 인력 인건비가 해당되며 사업비는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직접 비용입니다. 관리 운영비는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간접비에 해당됩니다. 예산 편성은 단위 사업과 일치시켜 작성하셔야 되시고 예산 편성 기준표를 참고하여 부풀리기식 예산 편성을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와 같이 단가와 수량, 건수, 횟수 등에 대한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율 작성의 경우 기간의 자부담을 포함하신다 하시더라도 총계의 비율은 신청 금액 100%, 자부담 100%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예시와 같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문제의식의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사업 계획 배경은 사업을 시작하기까지의 스토리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 상황에 대한 분석과 이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기관의 관점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유사사업과의 차별성은 유사사업의 장점과 시행착오, 상황의 상위성 등을 분석하여 새로운 관점과 기관의 여건 등을 반영하여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관의 강점은 왜 이 사업을 신청기관에서 수행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설득을 해주시고 막연한 제안이 아닌 치밀한 조사와 수행 경험에 근거되었음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적 자원 등을 포함한 수행기관의 장점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게 기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섯째는 목표 및 평가의 산출 목표입니다. 산출 목표는 실제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목표치이며 앞서 작성하신 세부 사업 내용에 근거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모니터링 방법은 산출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확인 방법입니다. 성과 목표는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핵심 참여자에게 어떤 계획을 통해 어디까지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지 함축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단기, 중기, 장기 성과 목표를 적절히 수립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보통 기관에서 만족도 조사 척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 만족도 조사는 단기 성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궁극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장기 성과를 반드시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 목표는 또한 양적 또는 질적으로 반드시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양적 측정은 척도를 사용하면 되시고요. 질적 측정은 질적인 변화에 대해 측정하시면 되십니다. 표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같은 경우에는 과정평가 활용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질적인 변화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네, 성과 목표는 예시와 같이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한다의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또한 성과 목표 작성 시에는 애매모호한 표현은 사용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가 방법입니다. 평가 방법은 어떻게 성과를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틀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성과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지표를 작성하시고 누구에게서 어떤 도구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할 것인지 언제 평가를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평가 방법은 양적, 질적 평가 방법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적 방법은 수치 세기, 표준화된 척도 등을 통해서 참여자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적 방법은 면접과 관찰 등을 통해서 대상자의 변화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내용과 평가 방법 사이의 유기적인 연결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업 종료 후의 지향점입니다. 기대효과 및 사업 결과의 활용 계획에 대해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성과 확산형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지속 유지 전략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프로포절 작성법 교육이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프로포절 작성하시는데 필요한 척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배분 신청 사이트의 자료집에 저희 사랑열매에서 활용하실 수 있게 척도집이 있으니까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척도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온라인 배분 신청 안내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다라는 속담처럼 아무리 현장에 필요와 고민을 담아서 잘 작성한 프로포절도 제출을 해야 선정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겠지요. 저희 사랑의 열매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심사와 관리를 위해서 온라인 배분 신청 사이트를 통해서 서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으로 배분 신청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사랑의 열매 배분기획팀 조주혜 대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배분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분 신청 시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배분 신청 사이트에 직접 입력하셔야 하는 배분 신청서, 기관 현황, 신뢰성 점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을 제출하셔야 되는 사업계획서, 기관 조직도 운영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컨소시엄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컨소시엄 기관 서류를 모두 대표 기관에서 취합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네, 다음 화면에서 보이시는 화면은 저희 온라인 배분 신청 사이트 화면인데요. 자주 보셨던 분들은 익숙하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어려운 화면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배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 사업 관리, 보고서 등을 등록, 조회하는 사이트로 알고 계셔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비밀번호를 5회 이상 오류하시는 경우에는 계정이 중지됩니다. 여기서 당황하시지 마시고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를 통해서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받으셔서 로그인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 회원 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기관에서 그 기관 담당자별로 개별 아이디를 생성하시는데요. 기관 아이디는 기관을 대표하는 아이디이므로 하나의 아이디를 관리하셔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사업 신청하시는 방법인데요. 신청하시는 사업명을 클릭하시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명, 사업 수행 기간, 공모 마감일자,
한도 금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공고문은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하며 필수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마다 양식이 상이하므로 필히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하고 현 화면에서 공고문과 사업계획서를 모두 다운로드 받아주신 다음에 다음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 신청 단계는 총 4단계로 구성됩니다. 신청기관 및 운영법인 정보를 입력하시고 신청기관 신뢰성 점검표를 입력하신 뒤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체크하시고 신청서 내용을 입력하신 뒤에 사업계획서 및 별첨 자료를 업로드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모든 단계는 마무리하셔야 사업 신청이 완료되며 단계별로는 저장되지 않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기관 정보 수정 단계입니다. 신청 기관 정보, 기관의 부가 정보, 기관의 운영법인 정보를 모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신뢰성 점검표 작성 구간입니다. 최근 3년 이내 회계 부정, 학대 및 성폭력 등 인권침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안이 발생하여 형사 및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는 기관은 있음을 체크하시고 해당 내용을 순차적으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내용이 없으신 경우에는 없음을 클릭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신뢰성 점검표 작성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작성 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배분 사업이 선정된 후에도 배분 취소, 환수, 일정 기간 지원 중단 등 조치가 가능하므로 신청하실 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컨소시엄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기관별로 별도 한글 파일을 작성하셔서 대표기관에서 사업계획서 제출 시 일괄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단계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화면이고요. 동의에 체크하신 뒤에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서 작성 및 파일 첨부 단계인데요. 작성하신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셔서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프로젝트명, 수행기간, 서비스 지역, 사업 참여자, 연차, 주요 내용 등을 순차적으로 기입해 주시면 되고 사업 수행기간 같은 경우에는 제시된 사업 수행기간 이내로 설정을 하셔야 저장이 가능합니다. 연속해서 성과 목표, 신청 금액, 담당자 관련 정보를 기입해 주시면 되고 신청 금액 세부 내역에 사업비, 인건비, 관리 운영비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영원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청 금액과 총 사업비는 자동 계산 네모로 직접 입력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첨부 파일을 업로드 하시는 화면입니다. 사업계획서, 기관 조직도, 기관의 운영위원회 명단은 필수로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첨부 파일은 10MB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한글 파일명이 30자 이내로 작성해 주셔야 되고 업로드 가능한 확장자명만 첨부 파일로 업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파일을 첨부하신 뒤에 다음을 클릭하시면 신청하시고자 하는 사업명, 지회명, 작성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는 팝업으로 안내됩니다. 모든 내용을 확인하신 뒤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접수 목록을 확인하시라는 메시지가 떠야만 접수가 완료되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내역은 접수 내역 메뉴가 별도로 있으며 신청하신 사업명을 클릭하시면 접수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 내에는 수정이 가능하니 접수 기간 내에는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온라인 배부 신청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저희 온라인 배부 신청 사이트 메인 화면에 사이트 이용 매뉴얼 배너를 클릭하시면 매뉴얼이 다운로드 되므로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배부 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 사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배분 신청은 접수 마감일 18시에 자동으로 마감됩니다. 이후에는 제출 및 수정이 절대 불가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업은 25년 신청사업 접수 마감일과 24년 기획사업 접수 마감일이 상이하므로 꼭 접수 마감일을 확인하신 뒤에 접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접속량의 증가와 신청자의 접속 환경 차이에 따라 마감 날에는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서
마감 하루 이틀 전에 등록을 완료하시고 수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사업에 선정되신 후에 취소, 포기 시에는 제재 조치를 통해 향후 배분 사업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하실 때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온라인 배분 신청 사이트 소개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배분 사업이 있는지 기획 사업과 신청 사업 그리고 프로포절 작성 방법과 온라인 배분 신청 사이트 이용 방법까지 모두 안내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업 안내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풀어가는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현금 및 물품 지원, 운영비 지원 등이 주 목적인 사업에 대한 예시가 있나요? 네, 답변입니다. 참여자에게 단순성 현금 및 물품을 지원하는 것은 본 사업 취지와 맞지 않아 지원이 제외됩니다. 저희가 안내드린 신청사업과 기획사업 모두 다 해당되지 않는 사업이고요.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보강하거나 개보수, 비품을 구입하거나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사업 수행 이후 평가를 통해 연속적인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입니다. 다년도 사업은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서 차년도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년도를 지원하는 기획사업이 그렇고요. 단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 평가 이후 추후 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1개년도 신청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사업 대상의 장애 정도 및 저소득 여부가 반영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는데요. 고령장애인 통합 돌봄체계 구축은 만 55세 이상의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저소득 여부와는 무관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중앙회로부터 타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데 사업 선정 여부에 영향이 있나요? 물어보셨는데요. 현재 모금의 타 배분 사업을 수행하고 있더라도 신규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정 여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단 다른 사업으로 하고 계신 동일한 사업을 요 신청 사업으로 다시 신청하시는 경우는 안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컨소시엄 기관이 공공기관, 영리법인이어도 괜찮은가요? 예를 들면 보건소, 시청, 주식회사 이런 것들이요. 답변은 공공기관, 영리법인과의 협업은 가능합니다. 협업하는 방식은 기관이 연계하거나 네트워크하는 방식이고요. 단 컨소시엄 기관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의 배분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예산 배분 세부 내용이 궁금합니다. 컨소시엄 사업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기관이 예산을 총괄해서 집행하셔도 되고 대표기관이 컨소시엄 기관으로 사업비를 2차 배분하셔서 예산을 집행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사전 질문 이렇게 들어온 거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혹시 사전 질문에 없거나 현장에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들은 사업 담당자 공고 내용의 사업 담당자님들께 추가적으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2024년 배분사업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할애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